안녕하십니까. 자, 3회 영어의 3회 선생입니다. 자, 드디어 3회 영어 입학 설명을 합니다. 제가 무료 테스트 영상을 올린 뒤에 그게 조회수가 제일 많은데 이 송파 쪽에서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음, 이제 다른 거 강의를 막 올리니까 빨리 입학 설명에 관련된 어떤 그런 거 실적인 거 좀 올려주세요. 이런 요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과거 현장에서 하면요, 2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만약에 저희 입학 설명 테스트 오시거나 이런 분들은 입학 설명의 1부, 2부를 꼭 들으시고 그다음에 피자 구문독 책 소개도 그것도 꼭 들으셔야 돼요. 반드시. 그렇지 않고는 그런 거 설명 현장에서 안 드립니다. 현장에서 드릴 얘기는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명심하셔야 될 게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저희 학원은 중등부 대상으로 물론 뭐 내용은 고등학교, 대학교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직장인 누구도 아카데믹한 학업적, 학문적 영어 학습을 지도합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 하면 듣기, 쓰기 다 도움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실적인 얘기를 할 텐데 오늘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1부, 2부를 나누려고 그래요. 이 입학 설명회가 요 이제 1부가 요런 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2부가 이제 요런 얘기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 2시간 이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참 말이 많았죠. 그죠? 이게 왜 이런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저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부단히 애를 많이 쓴 사람이에요. 제가 앞에 강의들에 보면 뭐, 그 교육 제도를 바꾸자, 이렇게만 바꿔도 비용이 엄청 줄이고 뭐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출판사가 싫어할 겁니다. 그리고 또 기존 학원들이요. 뭐 제가 아이비라는 뭐 새로운 트렌드가 뭐 필요하다 뭐 이런 거 아이비 새로운 뭐 영어 시험 스위스에서 하는 거 뭐 이런 걸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 하면요. 여러분 누가 좋겠어요? 그쵸. 출판사 좋고요. 학원 좋은 겁니다. 새로운 상품 막 부모에게 두려움을 자꾸 심어주면서, 그죠? 이런 거, 이런. 근데 이제 이런 거, 영어는 뭐, 양이다,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 뭐, 감 떨어졌다, 떨어지면 안 된다, 감이 중요하다. 저는 이런 걸 거슬러 올라가려고 막 보더니 애를 쓴 연어예요, 연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말이죠. 근데 지쳤었어요, 전에. 근데 이제 중등부를 제가 이제 하면서, 와, 여기는 할 수 있겠구나, 충분히. 왜? 모의고사 시험도 없고, 내신 시험도 중요성이 떨어지잖아. 그죠? 아, 제가 이견을 싫어할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학부모님이에요. 학부모님들이 제발 정말 앞에 강의를 들으시면서 깨우셔야 됩니다. 중등부는 가능한 것을 제가 깨달았고요. 청취자가 주로 중등부 학부모일 텐데, 시간 구애받지 않고 좀 수다 좀 떨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요게 뭐냐면 제가 어디 쓰거나 조작하거나 이런 사람 전혀 아닙니다. 양심상 뭐냐면 과거 저한테 배웠던 그 제자가 체험수기 글을 쓴 거예요. 그 글을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내가 피자에 오게 된 계기는 전에 다니는 학원이 시간이 맞지 않아서 마침 동생이 다니는 학원이었기 때문이다. 처음 피자 왔을 때 원장님이 알 수 없는 포스 압도돼요. 학원을 다니게 되었다. 수업 시간 칠판에 피자를 그리고서 피자 조각을 잘라 형피, 명피 뭐 이렇게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설명 방식과 타목, 접주동 등 요상한 율동답니다. 나는 놀람과 함께 당혹스러웠다. 수업을 들으면서 나는 그동안 배웠던 방식과는 다른 차별성이 인상 깊었다. 뭐 근데 다르다고 좋은 게 아니죠? 다른 일반적인 학원들은 주로 문제풀이에 집중해서 매번 수업마다 엄청난 양의 과제를 준다. 내가 다닌 학원도 그랬었다. 그리고 수업도 지문 해석 위주로 빠르게 진행된다. 여러분 해석 들으려면 뭐하러 학원을 다니죠? 저는 의아해요. 하지만 피자에서는 과제의 양이 적고 피자 필기 적고 피자 소에만 철저히 복습하면 된다. 그리고 피자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정확한 구조 분석을 기반에 수업이 진행된다. 하나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그죠? 자, 피자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영어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정확한 분석.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나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원을 잠시 쉬었어요. 피자가 빛을 발한 건 그 순간이었다. 어느 순간 영어 지문을 보는데 구조가 보이고 어법 문제가 풀리는 것이었다. 솔직히 말해 나는 전까지 독해 문제는 곧잘 풀었지만 어법은 거의 찍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피자를 배우고 난 후에는 더 이상 아니었다. 보기가 왜 틀린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이후로 나는 학교 시험을 볼 때마다 막 공부를 하거나 하지 않아도 1등급을 맞을 수 있었다. 난 피자를 영어를 감으로 푸는 사람, 영어를 제대로 배우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한다. 피자를 다닌다고 해서 성적이 오를 것을 단언할 수 없다. 그것은 개인의 역량. 그렇죠. 본인이 안 하면 아무 의미 없죠. 하지만 피자가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정도이고 효율성이 가장 높은 방법이라는 것을 확실하다. 피자로 오라 이랬습니다. 자, 제가
이 글을 누가 썼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되게 그래도 이제 그 학생인데 논리정연하게 썼죠. 여러분 그 지금 영상이 있는데 보면은 두 남학생이 인터뷰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 두 학생 아주 뛰어난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그 의대에 진학했다라는 학생이 있죠. 그 학생 이름이 거기서도 밝혔으니까 허재형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수다 좀 잠깐 떨게요. 참 이상한 그런 게 있는데 뭐냐면, 아이고, 이걸 제가 가린다고 했는데 이게 땡땡한다고 했는데 이게 나왔네. 근데 송파에 이런 고등학교가 있어요. 자사고가. 근데 이 친구가 삼형제 아들 삼형제 중에 첫째예요. 그 이제 여기 둘째, 셋째를 다 가르쳤어요. 셋째는 중학교 때까지 가르치고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영국으로 본인이 원해서 유학을 갔어요. 부모님이 이제 교수신데, 근데 여기 이제 삼형제를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이제 얘가 졸업하고 좀 있다가 같은 학교 허씨 집안에 또 삼형제가 있어요. 이 어머님과는 지금도 연락을 합니다. 제가 영상도 좀 보내드리기도 하고 막 하는데, 여기가 큰애, 둘째, 셋째를 제가 다 가르쳤어요. 근데 여기도 허씨야, 허씨. 대단하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 둘째가 있는데 둘째 친구가 또 한 명 있어요. 근데 얘 이 집안도 허씨야. 근데 웃기죠? 여기도 첫째, 둘째, 셋째가 다 남자예요. 여기 다 남자, 다 남자, 다 남자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학교에 허씨 집안 9명. 그래서 만약에 이 학교 관련된 분 계시면 여기 이제 오래 계셨던 선생님들은 여쭤보세요. 허씨 집안에 이렇게 뭐 여기는 뭐 사적이니까 뭐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튼간에 근데 여튼 웃기죠, 재밌죠, 신기해요, 신기해. 어떻게 허씨 집안 막 세상 그런데 이 친구가 영상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1등급을 맞는데 내신을 그렇고 전에 100%의 에너지를 써서 했다. 1등을 맞았다 그러면 50%의 에너지를 들여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놀랐거든요. 근데 사실은 50% 여러분 이 학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 학생 잠깐 지울게요. 제가 이 학생 오늘 이제 설명회는요 수다를 떠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좀 길어요. 뭐 관심 없으면 나가시면 됩니다. 이 친구는 뭐냐면 테스트를 받으러 왔어요. 근데 테스트를 봤는데 너무나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근데 학원 온 거예요. 동생이 다니고 괜찮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맞았는데 물어봤어요. 물어봤어. 왜 이게 답이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대답을 못해. 이 친구는 머리가 저보다 훨씬 영특한 아이예요. 하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에 가르칠 때 어떤 지문을 처음 보고서 읽었는데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 제가. 근데 얘는 답을 딱 고르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선생이 머리가 좋은 게 아니죠. 선생은 뭐야? 그 과목에 대한 지식이 있는 거고. 머리가 뛰어난 학생이에요. 그래서 거기 영상에 아깝게 제가 뭐 만점을 못 맞았다고 그랬는데 네, 기억에 하나인가 두 개인가를 틀렸어요. 수능에서. 요것만 잘했으면 만점인데. 근데 그러면 이런 학생이 뭐냐면 그냥 문제 풀고 그냥 막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머리 좋으니까 점수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답인지 왜 틀렸는지는 몰라. 그냥 많이 봐서 하는 거예요. 그게 영어 공부가 아니거든, 그거는. 여튼 이런 재밌는 스토리가 있었고 관련돼서 또 나중에 또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수다 떠는 날이니까. 자, 동기부여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가장 참 중요한 거죠, 그죠? 각종 영어 모든 시험은 토플이든 뭐 토익이든 수능 뭐든 뭐 듣기, 단어, 문법, 독해력은 이것들이 쌓여서 되는 거죠. 단락별 연결고리 이건 뭐 이제 지문 간의 이제 리딩 스킬 정도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키마라는 거는 이제 그 배경 지식을 말합니다. 그죠? 상식 같은 거 이런 거 말하는데 물론 영어 시간에 이걸 키울 수 있지만 이건 뭐 주된 임무들이 아니니까 물론 저는 이걸 또 신경을 씁니다. 근데 이거는요 리딩 스킬적인 부분이에요. 이 독해력이라는 건 요 두 부분이 이제 나오는 거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영어 학원에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듣기는 좀 쉬운 부분이고 현재 수능에서는 그죠? 할 수 있는 게 뭐 이거 니네 단어 외워와라. 그다음에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걸 소홀히 하고 막 해석 막 해주는 거죠 그냥. 근데 원재료가 이게 두 개란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그 학원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튼간에 여튼 요거는 나중에 추후 말씀드릴게요. 여튼간에 이걸 해야 되는데 원재료 영어 교육의 논쟁 4부를 신청해 보세요. 문법을 공부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거 꼭 필히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강사가 할 수 있는 게 이거거든요.
물론 이 관리는 기본이고 이게 안 되니까 막 찍기 같은 거 찍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애들이 이해 못 시켰으니까 잘 못 가르쳤으니까 문법이 어렵다고요? 천만에요. 문법은 어렵게 가르쳐서 그래요. 티칭 방법이 문제입니다. 새로운 트렌드 같은 거 거의 없습니다. 근본적인 거로 볼 때 없습니다. 알겠죠? 자, 티칭 방법을 돌아봅시다. 뭐 빼고 금지하고요. 현재 한국 상황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죠? 지금 교육 현실 나도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불평할 수 없잖아. 그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찾아야 되겠죠. 자, 아이들 그만 괴롭히세요. 괴롭히지 않아도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재미없는 중고등 영어. 그러나, 별표 빵빵! 터득의 기쁨이 있어요. 성취욕이 있어요. 제가 그 15회 뭐 수업 듣고 뭐 아이 신나한다고 그랬죠? 그거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과외한 애들요, 다 좋아해요, 되게. 기쁨, 성취욕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요. 제가 과거 상담할 때 학부모님이 뭐 자주 있는 아니지만 오시면 그렇게 눈물 흘리고 가시는 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실장님이 이제 주부였는데 실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원장님은 이렇게 어머님들을 울리세요 막 이래요. 막 휴지를 옆에 갖다 놔야 돼 막. 왜? 그렇게 속썩이고 부모님 말대로 공부 안 하고 막 하니까. 자,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어머님의 독촉 때문에 공부한 학생을 본 적이 없어요. I've never seen, 본 적이 없어요. 학생을 말이죠. 공부하는 학생. 뭐 때문에? 엄마가 재촉하는 것 때문에, urging 때문에 말이죠. 명심하세요. 정말입니다. 저희 집도 그래요. 제가 한다고 안 돼요. 동기부여는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학습 동기부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 듣는 얘기일 거예요. 자, 보세요. 학생들은요,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느껴야 돼요. 공부하라고 그러죠? 애들도요, 간절히 공부하고 싶어요. 엄마보다도 더. 쪽팔리고 싶지 않다고요. 자기도 잘 앞에 서고 싶다고. 근데 하는데 안 되는 거라. 그 뭐냐면 수업 시간에 잘해줘서 이게 어려운 거였는데 나 이거 되는구나. 그 성취감을 느끼고 기쁨을 느껴요. 그럼 나도 할 수 있구나. 그게 학습적 동기예요. 잔소리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nagging, 잔소리 갖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urging, 재촉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강력한 동기입니다. 이 영상, 뭐 다른 학생 영상을 또 찍기 뭐하고 그래서 하여튼 이 학생 영상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보면 저런 게 본질입니다. 입학 조건과 학원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니는 학원에서 3회 영어로 옮기시려고 한다면 세 가지 이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단어 관리가 되는지, 현재 학원에서 말이죠. 수업 내용이 80% 이상 이해되는지, 아니면 뭐 적어도 뭐 70이든 75든 여하튼 이해되는지를 아이에게 물어보세요. 개념을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지. 그래서 세 가지 질문 중에 1번 질문 있죠. 이것을 yes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학원에서 단어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 그 학원은 무조건 끊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해요. 선생님 수업보다도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 2번, 3번 질문 중에서 하나 정도는 yes가 돼야 돼요. 하나 정도는. 그러면 현재 학원에서 그냥 다니셔도 돼요. 왜냐면 그 선생님이 또 인성도 좋으신 분일 수 있고 또 열심히 가르치고, 그죠? 이 정도 한다면 좋은 학원이에요. 또 정도 들었고, 그죠? 학원 자주 옮기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고, 이런 게 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고 학원 옮기는 건요, 어머님의 무책임 행동이에요. 어머님이 몰라서 그런 겁니다. 아이 망칩니다. 근데 역으로 말이죠. 성적은 나오지만 중학교 성적은 믿으면 안 돼요. 절대. 고등학교 갔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 얘 중학교 때 잘했는데. 이런 얘기하면요, 학원에서 저 원장들이 얘기는 안 하지만 이 어머님 참 모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중학교 성적을 믿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어요? 자, 역으로 성적은 나오지만 위의 사항들이 부족해. 그러면 옮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래요. 왜 우리 아이는 점수가 안 나오지? 학생이. 나는 왜 점수가 안 나오지?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실력이 있으면 점수는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점수가 안 나온다? 실력이 안 됐다. 아니면 때가 아직 안 됐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학원에 이제 새로 왔어. 그러면 물이 차서 여기 넘쳐야지 성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흘러 넘쳐야지. 근데 이만큼 됐어. 근데 여기를 채우고 있는 중이야. 잘 채워가고 있는데 어머님이 학원을 옮겨. 그럼 안 되죠. 여러분 실력이 있으면 이렇게 차면 무조건 흘러넘치면 점수는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력이라는 건 내비게이션이 장착돼 있는데 점수라는 내비게이션이 built-in, 내장돼 있습니다. 3회 영어는 개강 후 수시로 입학이 불가능합니다.
아까도 제가 이제 과외하는 여기 적어놨구나. 과외하는 중3 어머님과 통화했는데, 이 학생은 지금 제가 이제 과외를 중3 한 명 하는데, 지금 이제 워낙 좀 수학 이런 걸 잘하는 학생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현명하셨어요. 어릴 때 독서나 놀게 많이 하셨고, 영어를 늦게 시켰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해도 됩니다. 올 3월 중순부터 했거든요, 저랑. 근데 지금 고2 거 해요. 근데 이제 단어가 지금 문제예요, 단어가. 그래서 단어 암기시키려고 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근데 이제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얘는 이미 저랑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 하는 반에 잘하는 반이 있더라도 같이 못 집어넣어요. 여러분, 제가 수시로 입학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배짱 튀기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뭐냐면, 만약 예를 들겠습니다. 어머님이 선생님이셔요. 영어 선생님. 근데 3개월간 체계, 두 번 쓰는 이유가 있어요. 체계를 잡으면서 제가 지금 우리 하는 것처럼 뭐 어떤 그런 스스로 설명하는 어떤 원리, 원칙 뭐 이런 거 다 체계적으로 가르쳤어. 근데 어느 날 상담 왔네. 지나가다가 간판을 보고 그 학생 그래 이번에 한 명 남았네. 그 지방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어머니? 그 반에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10명의 아이들을 내가 6개월 동안 10명의 아이들을 6개월 동안 체계적으로 가르쳤어. 이 새로 들어오는 애를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얘 새로 운 애 망칠 리 있습니까? 전 그렇게 안 해요. 못했어요. 때로는 물론 기존 반이 있는데 새로운 애가 있으면 얘를 따로 좀 보충을 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제가 추가 수강료를 좀 약간 부담시키는 경우가 있었어요, 전에. 그래서 그거가 된 다음에 집어넣곤 했었거든요. 그러나 여튼간에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애들한테 피해가 된단 말이죠. 또 새로 온 애도 피해가 되고. 특히나 이제 제가 지금은 이제 학원을 이제 중등부를 다시 시작하는데 어떤 강사를 쓰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 혼자 강의하고요. 그 이제 제가 전에 있었던 그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한테 지금 얘기를 해놨어요. 제가 이제 만약에 많이 오게 되면 나랑 같이 피자 개념이 다 있으신 분이거든요. 저는 강사를 뽑아서 그냥 쓰지 않아요. 이 사람이 와서 피자 강의를 듣고 그거에 교육적 철학이 나랑 맞고 또 그걸 학습한 선생님만 좀 갖췄어요. 아무나 그냥 인건비 싸다고 막 하는 게 아니고. 이 간판? 이건 잠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원래는 이제 지금 이제 조그만 그 장소 나온 게 없어서 좁은 데를 좀 얻었는데 간판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간판을 좀 중지시켜 놨어요. 간판을 안 할까? 왜냐면 좀 있으면 다시 옮기지 않을까 싶어서 여튼 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학 시 현재 영어 실력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러나 실력 증진 속도는 약간 차이가 있는 걸 감안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무학년제입니다. 중학교. 단어가 매우 부족한 학생은 별도 프로그램 합니다. 뭐냐면 무학년 1학년이어도 3학년이어도 1학년 수준 되는 거 다르니까. 그다음에 매우 단어가 부족한 학생은요. 여러분. 단어가 엄청 부족해. 근데 학원을 보내고 있어. 이건 어머니 돈 길바닥에 버리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래도 좀 보내고 싶어 이런 부모님은 제가 정규 수업은 안 들어가고 단어 관리만 해주는 그런 걸 좀 관리를 좀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단어 너 암기 안 줘서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단어 외우되 단어 뭐가 돼야 돼요? 품사 개념이 돼야 돼요. 품사 개념 이런 걸 계속 관리하면서 암기시키는 거예요. 사회수도 마찬가지고 이제 단어장에도 지문이 나오잖아. 이런 학생은 단어장만이 교재야. 단어 외우고 단어 지문 나오잖아요. 그런 지문 갖고 품사, 사요소 이런 걸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만 되면요 엄청납니다. 이것도 여기다 이런 학생은 이렇게 해야 돼요. 제발 학원 보내지 마세요. 제발 영상들을 꼭 들어주세요. 소중한 수강료입니다, 어머님들. 그리고 수강료도 수강료지만 아이 고생시켜요. 단어 숙제는 수준에 맞추면서 하고요. 단어 숙제는 월 2회 미이행 시 통과 못하면 강퇴합니다. 강퇴합니다. 미통과 시 해당 주 내에 패스 반드시 해야 되고요. 타 과제, 예를 들어서 뭐 동영상 숙제를 줬는데 동영상 숙제를 안 해왔어. 그러면요, 그날 원래 해야 되는 단어가 있겠죠. 그것 이외에 추가 단어를 또 테스트 보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단어 테스트를 엄청나게 단어량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야, 니네 이거 외워야 되는데 이것까지도 외워야 된다? 이러면 숙제 해오겠죠. 단어 암기는 어떤 방법이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관심이 있고, 어디 해마식이냐, 뭔식이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저는 답을 드릴게요. 명확합니다. 뭐냐면 잡식성이에요. 저는 해마식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나는 이게 좋아. 그럼 하세요. 근데 이것만 하면 안 돼. 이것도 하세요. 자, 지문 속에서 암기하는 게 최고입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 계시죠? 좋아요. 저 그것도 합니다. 근데 그것도 해야 돼요. 그리고 단어장에서
그냥 무작 외운다? 이것도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해야 돼요. 이거 이유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뭐만 하면 된다? 한 가지 방법 아닙니다. 잡식성해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역시 길죠. 숙제 총량은 타 학원보다 양이 적습니다. 학생들이 좋아해요. 특히 초기에는 단어량이 좀 더 많습니다. 단, 수준이 적절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겠죠. 여러분, 스트레스 인풋이 있으면 항상 아웃풋이 있어요. 지금 어머니들이 중학교 때 눌렀죠. 이거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반드시 나옵니다. 업보가 됩니다. 업보가. 듣기 초기에 안 합니다. 문제풀이 초기에 안 합니다. 초기는 피자 동영상 하고요. 단어, 그 다음에 스스로 설명하는 거, 피자 굽는 게 나와 있는 예문 같은 걸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어려운 말을 써놨는데, 여기 이제 스스로 설명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너 이거 개념 설명해봐. 오형식 찾는 3단계 설명해봐. 뭐 이런 거. 이제 그걸 하면 이제 셀프 익스플레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가 셀프 익스플레이닝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할 수 있는, 뭐 할 수 있는, 이해될 수 있는, 뭐 없이, 설명 없이. 이 셀프 익스플레인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아이가 뭐 새로운 강을 나가려고 그래, 진도를. 근데 설명을 안 해줬어. 근데 애가 스스로 이걸 보고 이해를 해. 진도를 안 나갔는데. 뭐냐면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거예요. 저한테 배우면 애들이 이렇습니다. 지문을 배우고서 여기 뭐가 있어, 어떤 표현이. 근데 선생님, 제가 배운 거로는 예를 들어서 그냥 위치 같은 거, 제가 위치 자꾸 언급드렸으니까 위치를 갖고 얘기할게요. 세 가지 쓰임이 있는데 이거는 1, 2, 3번이 있다. 그러면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구조상 내용상 이것도 아니에요. 그럼 선생님, 얘는 이것도 아닌데 뭘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게 진짜 공부예요. 이게 진짜. 그래서 전에 과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선생님, 저는요, 선생님한테 영어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고서 다른 과목에도 아주 많은 도움이 됐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본질은 늘 같습니다. 자, 입학 후 일정 기간이 좀 지난 다음에, 반별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문제풀이는 질적 수준이 높은 풀이를 합니다. 질이 높은 풀이를 한다고 그냥 대충 읽고 답 찍는 거 말고, 알겠죠? 거기서, 야, 이런 문제가, 이런 지문이 내용상 뭐 경제 얘기였어. 경제 상식도 좀 공부하고요. 그죠? 인문학적인 공부도 해야 되는 거니까, 사회문학적인. 이 문제를 우리가 출제한 예를 어떻게 변화할까?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그래요. 수업할 때는. 영어에 흥미 있는 좋아하는 학생이 얼마나 될까요?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을 시킵시다. 그러면 자신감, 즐거움이 생겨요. 백화점식으로 학생들 고문하지 않습니다. 우선 필수형을 집중하고요. 자, 그리고 부모님들이 아이와 입장 바꿔놓으세요. 어머님들도 영어 뭐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 많지 않잖아. 지금 영어 수준 되게 높아요. 옛날 중학교 우리 1학년 저희들이 배울 때 완전 다릅니다. 부모를 거스를 수 없는 나약한 존재. 영문도 모르고 가라는 학원에 그냥 갑니다. 어머님이 영어적인 어떤 이해도 판단력이 없는데도 그냥 따라가는 걸 적응 못하고. 저는 일반 영어학원 시장의 흐름을 거슬러 갔어요, 지금까지. 효율적인 공부하려고. 초등부터 고3까지 영어학원에 만약에 월 27만 원, 뭐 그냥 교집이 포함해서 그냥 계산했습니다, 저는. 그러면 한 대략 3,900만 원 정도 내거든요, 영어학원에. 그냥 이렇게 평균 교재값 포함해서.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드는 학원이 있어요. 갔다가 저도 절대평가 90 정도 못 맞아요. 80 정도 못 맞아. 그죠? 이게 뭡니까? 교육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토 달지 맙시다. 학원 일부 선생님들 새로운 트렌드 왜곡 그런 거 하지. 나라 망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뭐 되겠습니까? 자, 학원 분위기 저해 시 강퇴합니다. 저와 타 학생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제가 지쳐서 지속 가능하지 못하게 해요. 이런 경우는 영원히 강퇴가 아니라 잠시. 다음에 맘 바뀌면 다시 올 수 있겠죠. 수업 운영에 대한 부모님의 제안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자, 가정에서 취침 시간에 핸드폰을 가능한 압수하길 권합니다. 저도 사실은 막내 아들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냐면 이걸 볼게요. 고등학교 내신 시험을 뭐 수능은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뭐 대략적으로 어머님 아시니까. 그리고 또 뭐 아유 뭐 이거 얘기 듣고서 아이 진짜 이렇게 공부를 가르쳐야 되는 거야? 제도 엉망이야. 이런 그만하세요. 일단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자, 요것이 모 고등학교 땡2이라고 써 있네. 1학년 때 시험입니다. 자, 뭐냐면 1번부터 있는데 1, 2, 3, 4, 5 이렇게 지문이 있어요. 이 지문에서 문장의 번호, 어법상 틀린 문장의 번호를 골라요. 그 다음에 오류가 있는 부분을 찾아 수정하라는 겁니다. 4점짜리예요.
자, 그다음 어법적으로 틀린 곳에 두 개를 찾아 바르고 주시오. 무슨 여고? 됐는데 6점이에요. 아무 표시가 없어요. 아무 표시가 있어. 여기서 두 개를 찾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외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외우면 되느냐? 지금은 지문을 변형시켜요. 변형시켜요. 그 저한테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어법 문제만 이렇게 다 보여주면서 뭐 문법 배우라고 하는 겁니까? 어, 그 본문에 대한 이해 문제 있죠. 이해 문제. 이런 것들은 애들이 웬만하면 다 맞아요. 어머님들. 그러니까 어법이나 서술형 이런 거에 틀리는 거란 말이죠. 자, 그다음에 이거 2학년 기말 시험인데 틀린 부분이 네 부분을 찾아서 수정하래요. 아무 표시도 없고. 아무 표시도 없고. 그죠? 그다음에 이건 뭐야? 무슨고 1학년 기말. 요 시험이 내가 기억납니다. 뭐냐면 지문을 변형시킨 거예요. 변형식. 암기해서 안 됐습니다. 자, 지문을 변형해서 출제합니다. 단순 암기. 자, 고교 2학년부터는 정말 암기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막 암기합니다. 지문 짧고 쉬우니까. 그러다 고등학교 1학년 가서 이때 암기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런데 잠깐 볼게요. 아까 처음에 체험수기 쓴 학생이 뭐 50% 노력하면 된다. 뭐 한 60이든 70이든 뭐 이렇게 그 적은 노력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100% 들였던 노력을. 암기를 하게 되면요. 설사 이걸 해서 성적이 나왔다 하더라도 기회비용을 잃는 거예요. 여기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쓴단 말이에요. 영어에다 그렇게 시간 쓸 시간이 있나요? 국어나 수학이나 과탐 이런 데 해야지. 50에서 70% 노력만으로 가능해요. 그 비결이 뭐냐면요. 자, 보세요. 영어 총 시험 범위 지문이 이만큼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냥 외우면 안 되고요. 저랑 이제 문법 구조 분석하는 걸 배우면요. 쭉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체 양 중에서 실제 시험에서 선생님들이 서술형을 내거나 뭐 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한 30% 범위 안에 들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 학생들 제가 이렇게 시킵니다. 구조 분석을 이제 지문을 막 하게 해요. 그리고 모르는 부분 설명해 주고 또 이해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걸 또 구조 분석을 또 시켜요. 이 구조는 또 시켜요. 왜냐면 자꾸 구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거를 영어로 쓸 수 있어요. 왜냐면 구조 분석 그렇게 공부하니까. 지문도 암기하면서 공부하니까. 그래서 시험 범위가 이렇게 있는데 실제 서술형을 내거나 할 수 있는 지문, 애들이 이제 구조 분석할 때 뭔가 연필이 많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문들이 이런 부분 구조 분석 연습하잖아요. 서술형 다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지문도 고등학생들도 지문 구조 분석 시키거든 제가.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학생이 60% 정도 노력한다. 그래서 40%뭐 하면 돼요? 수학에 투자해야죠. 그죠? 전교권 학생, 뭐 전교 1등 한 학생인데 그 애는 암기해서 100% 맞던데 대개 자녀는요 환경과 실력이 다릅니다. 그죠? 그리고 그리고 이 학생이 이거 무조건 암기한다고 이거 좋은 거 아니라니까요. 다음 강은 입학 설명의 2부입니다. 다음 시간에 금방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